어느 푸르른 날에 쓰는 나의 일기장. 해가 구름 사이로 조금 빛을 내는 지금, 커다란 창을 앞에 두고 이 글을 끄적이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 작은 카페에 와 있어요. 아마도 4-5사람 정도 들어오면 꽉 차는 그런 작은 공간. 아담한 카페라서 그런지 사장님이 커피를 내릴 때마다 그 향이 얼마나 진하게 가득 차는지 모릅니다. 조용하고 작은 공간에서 중후한 커피향은 복잡한 내 머릿속을 잠깐이나마 차분하게 달래주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잊혀지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들을 떠올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서서히 커피향과 함께 저 멀리 날아가 버리면 좋겠네요. 창밖은 고요합니다. 아직 출근 시간 전이라 골목을 오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아주머니가 어디론가 분주히 지나가셨던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왜소해 보이는 미화원 아주머니가 몸 크기만한 포대자루를 들고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을 쓸어 담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면서도 참 존경스러워 보이네요. 자기 일에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 위대해 보입니다. 수많은 빨간 낙엽들이 거리를 빨갛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이네요. 아름다운 거리를 그냥 그대로 뒀으면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보는데요. 미화원 아주머니에게는 비밀입니다. 아직 나뭇가지에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은 단풍 나뭇잎들이 셀 수 없이 많아 보이네요. 저 잎들이 다 떨어지고 거리가 잎으로 어질러지면 그땐 저도 미화원 아주머니를 거들여 드려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운동은 그럴 때 하면 좋은 것 같네요. 굳이 시간 내서 운동을 하는 것보단 일상에서 필요할 때마다 내 몸 근육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움직임을 계속하는 것. 이게 친환경적 운동이 아닐까요? 친환경적이란 표현을 쓰니까 왠지 말이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럴 때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네? 뭐라고요? 약간은 딱딱한 느낌 드는 게 정말 맞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친환경적인 거 말고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자연스럽다는 표현을 써볼까요? 그럼 다시 그거야말로 자연스러운 운동이 아닐까요? 무릎표 어때요? 괜찮은가요? 마음에 드세요?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가 참 평화롭고 차분해 보여 좋네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 그 풍경을 더욱 운치 있게 더해주는 것 같아 좋습니다. 방금 아메리카노는 사장님께서 직접 서빙해 주셨어요. 원래 사장님께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라고 하시면 곧장 일어나서 손님이 직접 커피를 수령해 가야 하는 게 여기 규칙인데, 오늘은 손님이 저 혼자라 사장님께서 손수 친절하게 서빙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규칙이란 거는 어딘가의 성문화에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을 겁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냐고요? 성문화, 공시, 효력, 이게 다 뭐냐고요? 갑자기 법전 펴들었냐고요?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마음의 안정을 갖고 그냥 차분하게 들어보세요. 원래 이 채널은 차분하게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를 점차 하얗게 만들고, 그러면서 몸을 이완시키면서 릴렉스 하는, 그러다가 서서히 무거운 눈꺼풀을 느끼시면서 깊은 잠에 빠져드실 수 있게 유도해드리는 잠 채널입니다. 일명 슬리핑 채널. 잠 채널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잠자리채가 연상된다고요? 어감이 잠자리채, 잠채널, 지읒과 치읓이 합쳐지면서 동일 자음의 묘한 반복이 내 속에서 약간 이상한 그런 컨비네이션을 이루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채널의 컨셉은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 그건 바로 여러분의 릴렉스를 돕는 그런 결과겠죠.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아무 내용도 없는 말을 저렇게 오랫동안 주절주절 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바로 이 채널에서 추구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히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릴렉스를 하기 위해서 이걸 듣고 있는 거지 하시면서 잠시 스스로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를 강권드립니다. 강권이 뭐냐고요? 강권이란 강력히 권한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강변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강력히 변론한다는 뜻인데요. 자기 말이 맞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꽤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그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변이란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애시당초 강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도록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강변할 것도 없고 굳이 저렇게 아쉬운 소리들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자리에 소환되셔서 그런 아쉬운 소리 들으셔야 될 그런 상황은 부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은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 다녀오긴 했습니다. 강변하러 간 건 아니고 가서 국회 앞에서 강변을 보고 왔습니다.
강변 북로로에서 한강을 건너 국회에 갔었습니다. 강변은 국회 앞에서 꽤 잘 보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만하라는 여러분들의 마음 잘 알고 이쯤에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아무 말 대잔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면서 이렇게 또 저렇게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이리 오래 시전할 수 있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제가 옛날에 만담을 좋아했습니다. 장소팔 아시죠? 악기냐고요? 악기? 아닙니다. 장소팔 선생은 옛날에 만담 가셨어요. 만담가. 저기 그 서울 신당동 그 청계천가에 가시면 장소팔 선생님의 동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만담가셨죠. 그런 만담가를 제가 닮을 수는 없겠지만 하루 동안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낸 여러분들께 작은 미소라도 안겨드릴 수 있다면 정말 큰 보람일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장소팔 선생님 만담 뭐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원래 만담이란 난자팔만 말씀담 그렇게 해서 정신없이 이것저것 마구 말하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아무 말 대잔치가 되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말 마구 하면서 세상을 비판하고 또 풍자하고 그게 만담이라고 전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저랑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제가 방금 사전을 찾아서 만담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번 뒤져보긴 했어요. 그러고 보니 참 오랜만에 사전을 뒤져봤다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이라는 말만 들어도 좀 심쿵한 건 아마 여러분과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학교 때 좋아했던 아이한테 좋아한다는 그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혼자 상상의 나래만 줄곧 펼치던 때가 불현듯 떠오릅니다. 이성을 좋아하는 감정을 그때는 참 진지한 그 이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구애 작전에 돌입했던 그 무모함, 그 또 용감함. 아마 그 나이니까 가능했을 거란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좋아했던 그 아이에 대해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저 혼자 만들어낸 판타지 속 인물을 특정인에 대입해 그녀는 그럴 것이다 라는 그야말로 내 맘대로식의 인물 창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춘기 소년의 무지와 무모함, 그로 인해 받은 서로 간의 상처, 그리고 다시 외로움, 이런 감정의 굴레를 반복했던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괜히 깊은 한숨을 내뱉어 보게 되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때는 참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네요. 누가 누굴 좋아하고 또 내가 누굴 좋아한다는 뜬소문에도 참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좋아했던 티를 냈으니까 그런 소문이 돌았을 건데, 그때만 해도 이성에 대한 좋아하는 감정의 표현, 그리고 이성에 대한 사랑과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무지했던, 그래서 그 속에서 본능적으로 솟아났던 감정을 어떻게 추스르고 또 남들 앞에서 표현해야 할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옆에 조용히 있다가 그 사람의 말을 붙여줄 때까지, 물론 그게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 곁에 맴돌고 있다 보면 분명 말을 트게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때도 섣불리 내가 너를 좋아한다, 우리 사귀어볼래 등등 이런 뜬금포를 날리기보다는 그냥 그 곁에서 더 효과적으로 머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해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취미라든지 단순 좋아하는 거라도 알게 된다면 그걸로 관계를 친숙하게 하는 어떤 계기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건, 지금 내가 좋아하고 있는 이 이성에 대해서 내가 100%다 알고 있다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봤을 땐 괜찮아 보였는데 막상 가까운 사이로 발전해서 그 사람의 속내를 알고 난 후엔 정말 뜨악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무작정 덤벼들기보다는 가급적 그 사람을 몇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는 그런 시간을 좀 더 가져보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 가지 경우를 마주했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고 그 응하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대강의 그 인성과 사고방식 등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신중하게 사람을 사귀고 싶은 분들께는 지금 제 말이 잘 와닿으리라 생각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요즘같이 데이트 폭력이니 스토킹이니 하는 그런 이성에 대한 범죄가 만연한 이런 시대에는 더더욱 이성을 사귈 때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섣부르게 깊은 관계를 맺었다가 이별을 구하고 나서 범죄 위협을 느끼게 된다면 참 불안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롭게 사람을 만나서 사귀는, 그래서 혼자일 때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다들 만나시길 바라요. 근데 전 아직도 바래요 이게 좀 어색합니다. 문법적으로는 바라요가 맞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바래요의 요 표현이 입에 더 붙어서 그런지 왠지
말하는 중에 바라요. 그러면 뭔가 혼자서 나란 말 지킴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뭐 나란 말 지킴이 좋다고요? 세종대왕님께서 훈장 주신 것도 없고 뭐 앞으로 주실 일도 없는데 굳이 언어 생활에서 혼자 나란 말 지킴이 한다고 뭐 좋은 게 있을까요? 훈민정음 언해본을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그래도 한번 보고 가시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죠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너기어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빈이겨 날로 숨에 뼈난기 하고조 할 따람이니라. 아, 정말 잠 온다고요? 아,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조금 배우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기왕 들은 거 좀 해석해서 다시 듣고 싶으시다고요? 그러실 것 같아서 요즘 말로 다시 풀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 글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나날이 있음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오랜만에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학창 시절에 그 국어 시간에 꾸벅꾸벅 졸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국어 선생님이 살이 많이 야위셔서 별명이 백골이셨는데, 백골이요, 백골. 짓궂은 애들이 대놓고 백골을 환호해도 마냥 그 미소 지으시던 그 마음씨 좋은 국어 선생님의 포근한 표정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밤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연세가 지긋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바랄게요. 바라요. 자, 그럼 오늘은